강세장에는요, 빨리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도주를 놓친 다음에 실적도 안 나고 뭐 이 회사 볼 것도 없는데 제2의 뭐다, 이게 다음 주도주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전형적인 버블 고점 구간의 특성이거든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인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고 가격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최고 가격을 돌파 중인 자산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지금 모든 투자 시장이 고점으로 유지되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강세장이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강세장인 게 보통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를 때 금값은 좀 잘 안 오르는데, 요즘은 뭐 금을 비롯한 그 원자재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구리값도 세상 최고치고, 구리랑 금 같은 원자재에 이어서 일본 주식, 미국 주식, 뭐 인도 주식 할 거 없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또 엄청나게 빨간불이다 보니까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특이한 강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안전자산 중에 금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금 시장은 지금 어떨까요? 일단 뭐 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는 중국의 매수 때문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보유고 자금을 가지고 금을 계속 샀는데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걸 못 사더라고요. 잠깐 중단한 거, 이게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지만 주식 가격과 금이 반대로 가는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폭락을 겪었으니까. 불과 2년 전 2022년에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좀 약간은 또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공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해지, 좀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예전엔 채권을 샀다면 채권이 요새 같이 움직이니까 그걸 금으로 대용하는 수요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달러랑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동안 최근에 좀 같이 움직인 이유는 전쟁 공포, 특히 중동 쪽에서 계속 이번에도 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 공포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다시 부각될 때 또 금값이 오르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금과 달러의 관계를 좀 과거에서부터 살펴본다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둘 다 강세인 아주 특이한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와 금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의 화폐는 그냥 정부가 이거 화폐로 써 하고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그걸 안 쓰기 위해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680년대에 있었던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안 지키면 뺏기는 거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금과 파운드화의 가치를 고정시켜 놓고 이걸 고정환율, 그러니까 금에 대한 고정환율로 화폐를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근본위제가 시작되고, 이제 미국 달러는 당연히 영국의 파운드의 패권 안에 있던 그런 통화였는데, 대공황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올라서면서부터 미국 달러가 이제 금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1971년부터는 이제 세계 어디에도 금에 의해 가치가 보증되는 통화는 사라진, 1971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용화폐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신용화폐의 세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지금 또 코인 쪽에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 라이벌 관계이자 대체 자산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끊임없는 비극적 소식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달러뿐만 아니라 금도 가지고 있자, 위험하니 지금은 안전자산이 필요해, 이런 투자 심리들도 좀 부각되는 것 같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지키고 있는 지금 금 가격인데 실질 금리랑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금리 올라가면 금이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금리가 오르는데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오히려 뭐 ETF나 이런 거 투자해 보신 분은 알지만 약간이지만 수수료가 나가면 나가지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금리, 특히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며 실질적인 이자율들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금값은 좀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이 특이한 거죠. 미국 달러 강세에 지금 실질 금리도 꽤 높은 수준인데 금값이 여전히 잘 버티는 거. 결국 이제 이 뒤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 중국의 매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도 되게 높은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미국 시장도 사실은 저는 뭐 좀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너무 비싸요. PBR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5배 정도 되는데 역사적인 평균이 한 3배 조금 더 높던 수준이니까 그에 비해서 한 6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물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 기준으로 해서 기업 이익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20배 정도니까 사실 뭐 미국의 역사적인 평균 PER이 한 18배, 17배니까 기업 실적으로 보면 사실 괜찮은. 근데 이제 기업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저희들이 좀 안 믿는 이유가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좀 낙관적인 이익 전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 이익 전망에 기댄 어떤 PER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믿을 만하냐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인 주가의 가치 평가 방법인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냐로 보면 일단 한 5, 60% 이상 고평가된 거니까 이익이 굉장히 잘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이거 지금 고평가고 좀 아슬아슬하죠. 근데 이제 이 아슬아슬함을 이제 뒷받침하는 게 저 이제 연준 금리 인하할 거고 또 경기도 좋아요. 뭐 이제 이걸로 지금 가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해 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투자 시점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고점에서 시장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일단 저는 뭐 시장에 몸은 담그고 있어야 된다. 그런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일단 버블이라는 게 오더라도 그게 언제 버블이 끝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이 버블이니까 하고서 빨리 팔아버리면 그 뒤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파하다가 결국 다시 사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건 버블이야 라고 바로 판단할 자신만의 근거가 있다면 해도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 일단 저는 좀 머물러 있는 게 지금은 마음 편한 심각한 버블의 징후, 심각한 시장에 또 고점 신호가 나오면 또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점이니까 지금 한번 팔아서 이익을 보고 싶어 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강세장에는요, 빨리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상행선을 탔는데 자꾸 정거장마다 내리려고 그러면 그 매매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도주를 놓친 다음에 이상한 종목, 이게 제2의 엔비디아다 뭐 이런 거 사면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엔비디아니 뭐 제2의 뭐가 이런 식으로 주도주 말고 다른 종목들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시기가 전형적인 버블 고점 구간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과 실적이 다 받쳐주는 대명분을 갖춘 주식이 다른 종목보다 잘 가는 건 그건 시장이 오히려 현실의 눈을 딱 보고 있다라는 좋은 건데 지금 실적도 안 나고 뭐 이 회사 볼 것도 없는데 제2의 뭐다 이게 다음 주도주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좀 시장이 점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쪽이라서 일단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시장 안에 있어야지 자꾸 경병이 움직이면 수익 안 난다. 그리고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인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죠. 참 시장 어렵죠. 강세장이 딱 오면 저도 이제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오를 일인가? 저 어마어마한 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강세장이 왔을 때는 일단 조금 고점에서 물린다라고 생각하고 버텨야 되는 시기들이 저는 그게 과거의 경험에서 올 때 투자 판단에 좀 옳은 방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